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잘 잤어? 라는 안부부터 저녁에 내일 봐요 라는 작별 인사까지 말은 우리 일상의 공기처럼 존재하지요. 그런데 이 말이란 것이 참 묘합니다. 때로는 따스한 봄바람처럼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때로는 칼날처럼 관계를 자르기도 합니다. 60대 김정숙 씨는 얼마 전 손녀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너무 기뻐 일주일 내내 행복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김정숙 씨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하네요. 반면 오랜 친구에게 너는 늙어서 더 고집만 세졌다라는 말을 들은 박영호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온 재산보다 쌓아온 명예보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다양한 관계를 맺어온 우리 세대에게는 말의 힘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지나칠 수 있었던 투박한 말투도 이제는 관계의 온도를 급격히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좋은 말은 관계를 지키고 나쁜 말은 관계를 끊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가끔 잊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버릇은 더 강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어쩌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 금을 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은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5가지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는 쉽게 바꿀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클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말버릇은 그걸 왜 해? 라는 표현입니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의 선택과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67살 이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명자 씨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영어 공부 앱을 다운받아 매일 조금씩 영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죠. 어느 날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큰딸이 무심코 한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영어를 배워서 뭐 하려고? 그걸 왜 해요? 단 한마디였지만 이명자 씨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동안의 작은 성취감과 배움의 즐거움이 순식간에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자신의 선택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느낌, 이해받지 못하는 서운함, 그리고 정말 내가 헛된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자기의심까지 밀려왔습니다. 그걸 왜 해? 라는 말은 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건 가치 없는 일이야 라는 무언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서 부모가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온 부모 세대에게 자신의 작은 즐거움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더 좋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요즘 영어 공부가 재미있으세요? 처럼 상대의 선택에 관심을 보이는 질문이 훨씬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는 멋있네요. 저도 배워보고 싶었는데 라며 지지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상황은 자주 발생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새로운 취미를 가졌다고 했을 때
손주가 새로운 꿈을 이야기할 때, 배우자가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때마다 그걸 왜? 라고 묻기보다는 그래서 어때? 라고 묻는다면 관계의 온도는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상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선택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더 확신을 갖게 되지만 그것이 타인의 선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선택을 인정할 때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버릇은 내가 다 겪어봤어 라는 표현입니다. 일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의 말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가로채는 효과를 낳습니다. 70세의 박명호 씨는 최근 퇴직한 60살 후배와 식사를 했습니다. 후배는 퇴직 후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 넘게 매일 출근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 오히려 불안하고 가끔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때 박명호 씨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다 겪어봤어. 처음엔 다 그래. 나도 퇴직하고 석 달 동안 방황했지만 지금은 봐. 이렇게 잘 지내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박명호 씨는 위로하려는 마음이었지만 후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후배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박명호 씨는 자신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후배의 감정을 무시한 것처럼 들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 겪어봤어 라는 말은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의 감정은 특별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고유한 경험과 감정을 일반화시키고 그 사람만의 특별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더 좋은 대응은 그런 기분이 들면 정말 힘들겠네요.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한가요? 처럼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 경험은 분명 값진 것이고 때로는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나누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 겪어봤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혹시 내 경험이 도움이 될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경험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이 원할 때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공감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겪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진정한 공감은 내가 다 안다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다 그렇게 살아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보편적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고유한 감정과 어려움을 일반화시켜 무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62살 최영자 씨는 친한 이웃 김순애 씨에게 며느리와의 갈등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아이들 문제로 나를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내가 육아 조언을 해주면 요즘은 달라요 라고만 하고 나도 애들 할머니인데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니 마음이 아프네. 그러자 김순애 씨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걸로 속상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에 그 정도 갈등은 기본이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 말을 들은 최영자 씨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하찮게 취급된 것 같아 더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건가 하는 자책감까지 들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은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더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적절한 반응은 그런 상황이면 정말 속상했겠네요. 며느리와 어떻게 대화해 보셨어요? 처럼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라며 공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상황이라도 개인의 성격과 경험, 가치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로 타인의 감정을 일반화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경험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무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진심을 나누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의 깊이를 얕게 만듭니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 사람 원래 그래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얼핏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명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한정된 틀에 가두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뒷담화가 되기 쉽습니다. 팔순의 이기로 씨는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비운 회원 한 명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철수가 오늘도 회비 내는 걸 깜빡했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그러자 이기로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원래 그래. 젊었을 때부터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돈 관리도 엉망이었어. 성격이 그런데 뭐. 이 말을 들은 다른 회원들도 김철수 씨에 대한 추가적인 비판을 이어갔고 나중에 돌아온 김철수 씨는 갑자기 차가워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원래 그래라는 말은 상대방을 변화 가능성이 없는 고정된 존재로 규정짓습니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의 현재 행동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성격까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또한 이런 뒷담화는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 건강한 방식은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회비를 못 내셨네요. 다음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처럼 말이죠. 또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으실 테니 깜빡하실 수도 있죠. 우리는 모두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살아오면서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원래 그런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과거의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규정짓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또한 뒷담화는 말하는 사람 자신의 이미지도 손상시킵니다. 다른 이의 뒷담화를 듣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하겠구나라는 불신을 갖게 되니까요. 따라서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상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뒷담화 없는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잠시 멈추고 이 말이 그 사람과 나의 관계, 그리고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버릇은 넌 운이 좋네라는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축하나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운으로 돌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인 63살 정미경 씨와 62살 황수정 씨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황수정 씨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도전했던 실버 모델 오디션에 합격했어. 이제 내 나이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네. 그러자 정미경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수정이는 원래 운이 좋잖아. 얼굴도 예쁘고 남편도 좋고 이번에도 운이 따른 거지 뭐. 황수정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이 오디션을 위해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고 포즈와 표정 연습을 했으며 카메라 앞에 서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한마디에 그 모든 노력이 그저 운이 좋았던 것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넌 운이 좋네라는 말은 겉으로는 축하의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내 성공은 내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서로를 알아온 관계에서는 이런 말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적절한 반응은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준비했어? 처럼 상대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는 너의 성공이 정말 기뻐. 자세히 이야기 들려줘라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다는 말은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비교,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성공을 순수하게 기뻐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운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달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결국 관계의 작은 균열을 만들고 서로 간의 진정한 기쁨과 성취를 나누는 기회를 앗아갑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실패를 함께 위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진심 어린 지지는 더욱 큰 힘이 됩니다. 넌 운이 좋네라는 말 대신 너의 성공이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뱉는 5가지 말버릇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관계에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버릇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멈춤이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70살 윤재석 씨는 평소 직설적인 말투로 가족들을 자주 상처 입혔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3가지 세기라는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면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손자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말하려다가 잠시 멈추고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설명해 줄래? 라고 바꿔 물었더니 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번째, 비판보다는 호기심을 가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걸 왜 해? 라고 묻는 대신 어떻게 그걸 시작하게 됐어? 라고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라고 일반화하기보다는 너의 경험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기심 어린 질문은 대화를 더 깊게 만들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 원래 그래라고 뒷담화하기보다는 나는 그런 상황에서 속상했어 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타인에 대한 판단보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대화가 비난이 아닌 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말버릇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습관처럼 사용해온 표현들이니 변화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에 반응하세요. 때로는 답변보다 경청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내가 다 겪어봤어 라고 말하기 전에 상대의 경험이 나의 경험과 정말 같은 것인지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말의 힘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넌 운이 좋네 라고 말하는 대신 내 노력이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뿐 아니라 말하는 나 자신의 마음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말버릇을 고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려는 의지와 꾸준한 노력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 있다면 반대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관계를 망치는 5가지 말버릇과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말의 온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고, 가난을 이겨내며 자녀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존과 성공을 위해 때로는 거친 말과 직설적인 표현이 필요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따뜻한 인간관계입니다. 78세 손미자 씨는 평생 직설적인 말투로 가족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매일 병문안을 오며 정성껏 돌봐주는 손자를 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퇴원 후 손미자 씨는 의식적으로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식으로요. 몇 개월 후 가족들은 할머니의 변화에 놀라워했고 집안의 분위기도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이처럼 말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관계뿐입니다. 화려한 경력도 넓은 집도 결국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말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의 말에는 더 많은 지혜와 온기가 담겨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날카로움보다는 포용력이, 비판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삶의 황혼기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따뜻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말, 친구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말, 이웃에게 힘이 될 말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노년의 삶이 아닐까요? 말은 습관이지만 마음 먹으면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평소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건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관계의 봄날의 햇살 같은 온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의 온기가 관계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관계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